안녕하세요, 임님들. 네. 제가 예전에 사업하다가 저는 이렇게 망했습니다. 그런 경험을 딛고 일어나서 지금의 회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시냐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 말도 맞습니다. 맞는데 제가 돌이켜보면 정말 너무 힘든 시간이었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로 망하시면 안 됩니다. 절대 망하지 마세요. 워렌 버핏도 이런 얘기를 해요. 투자 원칙 중에 절대로 손실 보지 마세요. 이런 얘기예요. 그러면 꼭 이렇게 또 반론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실패할 것 같은 일은 버리지도 말라는 거냐? 그러진 않아요. 저희 회사에서도 제품에 대한 것들, 마케팅에 대한 것들, 소비자 만족에 대한 것들,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실험들을 저희는 한 달에 수백 개는 못하고 40개, 50개 정도의 실험이 끊임없이 돌고 있는 그런 조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, 이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실패해도 되는 범위를 계속 실패를 하면서 어떤 부분이 고객을 더 만족시켜 줄 수 있고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지를 찾는 그런 실험이에요. 근데 제가 절대 망하지 말라는 건 나의 모든 거를 이거에 베팅해서 도박을 하듯이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. 혹은 내가 너무 준비가 안 됐는데 야, 저쪽 시장이 뜨는 것 같아, 우리도 저기 갑시다. 나는 준비가 하나도 안 됐는데.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. 성공한 사업가들이 다 망해봤냐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. 망해본 경험은 저는 간접 경험으로 하거나 아니면 회사 내에서 혹은 내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많은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이건 안 되는구나, 내가 끝까지 이건 반전을 시켜보려고 했는데 가슴이 아프게도 얘는 손실로 인식하고 이 프로젝트는 종료하겠습니다 라는 걸로 또 충분하다. 우리가 폐업을 하고 부채를 떠안고 심지어 저는 그러진 않았습니다만 파산, 면책, 회생 이런 걸 할 때까지 망하면 안 된다. 왜 안 되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. 이게 왜 안 되냐면 사람이 위축되는 걸 넘어서 자신감이 저기 밑에 지하 100층 정도까지 자신감이 떨어져요. 저는 최종적으로 폐업 신고를 한 게 26살 봄이었나? 그럴 거예요. 저한테 투자를 해준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? 지인들이었을 거 아닙니까? 저한테 투자를 해준 지인들의 신뢰를 잃어버립니다. 물론 모든 아름다운 얘기에는 자기한테 투자해준 누군가는 그래, 너 애썼다, 나는 그 돈 없어도 된다, 그러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해보렴,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. 대부분의 많은 투자자는 등을 돌리고 이번 생에서 다시는 볼 수 없는 사람이 되거나 그가 친구였다면 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지, 나는 널 믿고 투자했지만 너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, 이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. 심지어 투자를 했음에도 채권자로 돌변해서 내 돈 갚어, 이렇게 오는 거죠. 대부분이 망하면. 그래서 저는 다행히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규모가 훨씬 더 컸다면 대표가 보통 뭘 하냐? 파산을 하고 면책을 해서 개인 회생을 한 5년간 하는 그런 스토리가 됩니다. 그럼 그 5년 동안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삶을 사느냐? 그게 별로 그렇지가 않아요. 아주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 작은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자신감을 찾아보세요 라고 하는데,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사람이 이렇게 망가진 상태에서는 그 작은 목표조차 잘 안 돼요. 제가 한 건 뭐였냐면 하루에 일을 3번 닦자. 7시 반에 한 번, 12시 반에 한 번, 7시 반에 한 번, 이렇게 세워놓고 그때 일을 닦는 거를 가지고 나는 내가 세운 목표를 달성했어 라는 사실은 억지 뿌듯함을 느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. 정말 처절한 거예요. 목표가 이 닦는 거야, 이 사람이.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죠. 내가 뭘로 돈 벌어서 할 거야, 이런 것도 아니야. 내 몸을 그때 움직이겠어 라는 걸로 나와의 약속을 조금씩 지켜나가는 걸로 나는 능동적인 사람이었어, 나는 목표를 세우면 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을 만들어가는 거예요. 거의 자신감을 회복해가는 게 아니라 저 밑에까지 내려가 있던 자신감을 조금 끌어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리고 이건 반드시 스스로랑 하셔야 돼요. 난 어떤 사람이랑 만나서 누구를 이렇게 영업을 성공시키겠어, 아니면 나는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이성이 있는데
저 사람을 만나는 걸로 하겠어가 잘 안 되는 게 이게 다 보여요. 누구에게 느껴지거든요. 그리고 외부 활동, 내가 다른 사람을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 친분 관계를 쌓는다는 것조차도 잘 안 돼요. 왜냐고? 내가 매력이 없으니까. 그럼 어떤 동병상련의 사람들만 있냐면 자신감이 바닥인 사람들끼리 있는데, 이런 사람들은 그때 안 만나는 게 더 좋은 게, 만나봤자 우울해지기만 하고 비관론만 많아져요. 스스로 일어나는 게 중요한데, 저는 게임 페이는 이때 안 하셨으면 좋겠다. 게임에서 레벨을 올리면서 자신감을 회복하는 건 세상과 점점 멀어지더라고요. 게임보다는 뭐 일을 닦는 목표, 운동을 하는 목표, 조금 더 나아가면 그래 그럼 살을 빼보자 라는 목표. 누구에게나 몸은 하나예요. 100억 가진 부자나 당신이나. 그래서 몸 관리를 하는 건 생각보다 많은 부가가치가 있다. 그래서 저는 절대로 망하면 안 된다. 그래서 저는 이 망한 거를 자신감을 어느 정도 회복하고 돌아오는데 얼마가 걸렸냐면, 26살에 폐업을 해서 제 자신감이 나름대로 좀 회복이 됐다고 하는 게 31살? 뭐 요때쯤이에요. 한 5년 정도는 정말 암흑기를 겪습니다. 밖에서 친구를 만나면 만날수록 굉장히 위축되는 거죠. 자신감도 하락되고. 그래서 자신감은 내 안에서 스스로 좀 세울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건, 밖에 나가면 비교하게 돼요. 사람이니까. 나랑 같이 학교 다니던 저 친구도 훨씬 더 멋있어졌고, 사람은 지갑이 두둑해지면 아무래도 여유로워지고 자신감이 있어져요. 근데 나는 아니잖아. 폐업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힘들었잖아. 이 기간이 너무너무 힘들고, 이때 저는 다행히 지금 지나고 나서 하는 얘기지만 작은 그런 성공, 일을 3번 닦는 건 성공이라니까요. 그런 성공들을 다지고 나서 나중에 회복은 했지만, 굉장히 많은 수가 이때 뭐가 되냐면 실패자 혹은 사기꾼으로 변질이 돼요. 되게 많은 수의 사기꾼들이 망하고 나서 아직 내가 잘 나가던 시절을 가지고 사기를 치거나 아니면 더 돌이킬 수 없는 실패의 길을 가거든요. 그래서 망하는 건 너무너무 위험한 겁니다. 요즘 이제 스타트업들 중에 보면 젊었을 때 망하는 게 미덕이다, 거의 그 정도까지 생각을 가지고 한번 망해보지 뭐, 이런 도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절대로 망하지 않아야 되는 게 1원칙입니다. 절대로 망하지 마세요. 너무너무 어려운 시절과 너무너무 어려운 시간, 저는 뭘 잃어버렸을까요? 경험을 쌓았을지도 모르지만 5년간의 시간, 사업한 시간까지 합치면 약 7년간의 자신감 없고 우울한 시간과 그런 터널과 함께 힘든 시기를 지나가게 됩니다.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절대로 망하면 안 됩니다. 있는들 모두 망하지 않고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